업무나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발표할 일이 이렇게 저렇게 생기죠. 발표 하나가 회사나 부서의 이미지, 그리고 또 발표자의 명운, 커리어를 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고 있는지를 셀프 체크하고 싶은데 마땅한 방법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책이나 영상이 많이 있지만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이래도 되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지,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지 방향성에 대한 힌트를 얻으실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 집중해서 워크숍 하는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포인트만 빠르게 짚어볼게요. 총 22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섹션별로 나눠보면 간단합니다.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5가지를 알아볼 거고요. 내용의 구성, 슬라이드에 담는 방법, 딜리버리 스킬, 연습 방법 말씀드려 볼게요. 가장 기본이 되는 5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셀프 체크해 보시죠. 먼저 시간의 감을 잡는 게 필요한 이유는요. 중요한 발표일수록 예고된 시간 대비했을 때 현장에 갔을 때 변동이 생기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변동에 맞춰서 유연하게 시간의 감을 잡고 발표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기본 자세는 not to do, 하면 안 되는 게 많은데 to do는 딱 정해져 있어요. 2가지인데 배꼽 앞에 손을 하거나 손을 그냥 내리고 있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연스러운 자신감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말하기에 있어서는요, 불필요한 말을 안 하는, 불필요한 말을 침묵으로 대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시선은 슬라이드가 아닌 청중 쪽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잊어버렸을 때 위쪽을 바라보는 대신 살짝 아래쪽을 보면서 심사숙고하는 인상을 주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발표를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해도 횡설수설하고 있다, 복잡하게 말했다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긴장하실 필요 없이 중간 요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만 말해주시면 되는 거죠. 청중들이 내용을 따라올 수 있도록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용을 구성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모든 발표에서 준비나 실전 발표나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청중의 입장을 헤아리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발표를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하는 것은 결국 청중이니까요. 청중을 충분히 파악해서 내가 할 말을 청중의 입장에서 번역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청중은 이렇게 느끼겠구나, 그러니까 표현을 이렇게 바꿔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청중이 내가 설정한 목표에 동의하는지, 내 말을 기꺼이 들을 만한 이유가 제시가 되었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내용을 본격적으로 구성할 때는 슬라이드가 이미 만들어져 있거나 준비되어 있거나 본사에서 지침이 내려왔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원 슬라이드 원 메시지와 연결어를 잘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원 슬라이드 원 메시지는요, 한 장의 슬라이드에서 딱 한마디만 말해야 된다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기 전에 다음 내용이 궁금해지게 만드는 워딩,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새롭게 내용을 구성한다면은 기본 구성을 얼마나 탄탄하게 했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도입, 본론, 증거라는 3가지 섹션이 명확한지 보셔야 됩니다. 도입에서 흥미 유발했나, 본론에서 포인트를 짚어 주었나, 그리고 각각의 포인트에 고개를 끄덕일 만한 세부 증거가 있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중을 유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나중에 영상으로 사례와 함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만의 집중 유도 방식이 있는지, 주제에 맞는 방식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전반적인 도입 요소에서는 자기소개도 하고 목차 소개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입에서 기대감, 신뢰, 흥미를 이끌어내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마무리 요소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잘 정리해 주었는지, so what, 어떻게 하라는 건지,
또는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겠다라고 넥스트 스텝을 명확하게 짚어주었는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구성이 되었다면 슬라이드를 구성해야 되겠죠. 자료에 담아야 되는데요. 발표 자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많은 경우 업무 자료를 만드실 때 워드 포맷이든 PPT 포맷이든 상관없이 보고서의 형태로 자료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장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발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주 약간만 손을 봐서 발표 자료 형태로 만들 수 있다면 아주 좋겠죠. 이게 제가 강의할 때 강조해드리는 방법들이고요. 슬라이드를 디자인할 때는 많은 요소가 있지만 가장 첫 번째로 고려되는 것은 가독성입니다. 멀리서도 잘 보이고 명확하게 보이고 깔끔하게 보이는지가 핵심이라고 하겠죠. 단축키와 기능은요, 슬라이드는 이제 AI가 만들 수 있죠. AI가 만드는 슬라이드가 내 입맛에 꼭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80% 정도 완성도가 있다고 치면 나머지 20%는 내가 내 입맛에 맞게 청중을 고려해서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사람이 손길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단축키, 특히 시간을 절약해 주는 단축키는 알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딜리버리 스킬이 되겠는데요. 언어적, 비언어적 요소가 있겠죠. 저는 언어적인 요소에서도 발성과 내용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발성부터 보면 심호흡을 하고 보컬 트레이닝을 받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략적으로, 즉 의도적으로 침묵을 썼는지, 그리고 약간이라도 고저, 강약, 완급을 적용해서 말하는지 셀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이 저는 더 실전에서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말을 길고 장황하게 말하는 경우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 말은 반대로 보면 말을 잘한다, 준비가 되었다라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단문, 즉 짧은 문장과 키워드 중심으로 귀에 쏙쏙 박히게 말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질문형 표현을 비롯해서 다양한 화법들이 있는데 나중에 디테일하게 말씀 나눠볼게요. 몸의 표현은 표정, 시선, 자세 여러 요소가 있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자기 모습을 녹화해서 셀프 체크해 보시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스처도 그런 식으로 자기 모습을 보셔야 되는데요. 제스처는 적극적으로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한 번 하더라도 명확하고 크고 자신 있게 해주는 것을 연습해 두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습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제 발표에서는 참여 유도를 하는 방법도 익혀두면 좋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시각, 청각, 신체 감각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는지, 관여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실전 리허설에서는요, 구조와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외운다? 이걸로는 준비가 절반만 된 거예요. 나머지 절반은 흐름만 가지고도 말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반드시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돌발 상황이 있을 때도 자신감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피드백 포인트는 단순하게 5가지 체크해 보시면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좋을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22가지를 아주 빠른 속도로 알아봤는데요. 정리하자면 기본이 되는 5가지, 내용의 구성, 슬라이드에 담기, 딜리버리, 연습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후에 예시와 함께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는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어떤 부분이 특히 좋았는지 댓글 부탁드리고요. 커뮤니케이션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그것도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좋은 질문들을 모아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